오랜만에 영상을 켰고, 지금은 어디 가냐면 그 데이케어 센터 등록한 거 그 대기번호를 좀 확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주 금요일에 한번 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좀 기다리다가 그냥 왔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한 주는 선생님들 그 수업 준비하는 데이가 있어서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탕 치고 오늘은 좀 수업이 일찍 끝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데이케어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웨이트리스트를 걸어 놓는데, 저도 할 수 있는 웨이트리스트는 다 걸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거기 우선 제 대기 번호가 몇 번인지 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왔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사실 조금 몇 정거장 전에 내렸거든요. 이유는 여기가 저희가 이제 다닐 학교인데, 학교 좀 날씨도 좋고 해서 좀 캠퍼스도 좀 걷고 하려고 좀 먼저 내렸습니다. 제가 일단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데이케어가 요 웨스턴 대학교랑 제휴 같은 게 있어서, 여기 재학생이면 좀 우선순위를 준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 가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될지. 대기번호가 막 200번, 300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 중복이겠지만,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고. 컬리지랑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느낌은 캠퍼스가 넓고 확실히 국제학생 비율이 컬리지보다 낮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가 공대 건물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학교랑 제휴돼 있다 보니까 학생, 교직원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는 대기 넘버랑 일반 대기 넘버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학생 정보랑 이런 거 다 다시 좀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리스닝이 안 되네요. 사실 어학원이나 버스 얘기한 저번 영상이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구독자도 5명 정도 늘었고, 오늘은 도서관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휴강인지 모르고 학교에 와가지고 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시험이 채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좀 막판 스퍼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학교 수업보다도 더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이고,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P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에요. 대학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보다도 컬리지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캐나다 오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컬리지 가서 졸업하고 워크퍼밋 받아서 이제 적응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캐나다 정부에서 스탠스가 좀 바뀌어서 워크퍼밋 뿐만 아니라 스터디 퍼밋 발급도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컬리지를 지금 가시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컬리지로 갈 생각이었는데, 올 초에 나오는 정책들이 스탠스가 바뀌어서 대학원 원서를 넣고 2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대학원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계신 일과 완전 다른 쪽으로 가실 생각이면 컬리지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본인이 하셨던 커리어를 살려서 자리를 잡으실 계획이시라면
컬리지보다 대학원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 과정도 찾아보면 방학 없이 하는 과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나오면 제가 알기로 BC주랑 온타리오주는 석박사들을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스트림이 하나 더 느는 거니까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살려서 여기서 나중에 취업을 하실 생각이시면 대학원을 가는 거를 저는 사실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기술사 시험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공대 나오고 업무를 하시면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쌓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공대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엔지니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각 주에서 발급해주는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셔야 엔지니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무래도 이민 국가다 보니까 각 직업별로 직업 코드가 다 있거든요. 뭐 내가 간호사다, 아니면 내가 용접사다, 목수다, 배관공이다. 그게 다 직업 코드가 다 있어서 당연히 엔지니어도 해당 엔지니어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별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직군들을 관리하고 그 필요 직군에 더 이민 정책이 더 열리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술사 시험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현지에서 학위를 따지 않고 요 PE 자격증이랑 국내 경력만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도 많고 영주권까지 따셔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안에 요 자격증을 딸 계획이고 이 시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FE 시험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 따지면 이제 기사 정도의 시험이고 그걸 먼저 붙어야 이제 PE 시험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징이 오픈북 시험이라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오픈북 핸드북을 이 시험처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화면 왼쪽에는 그 핸드북 자료가 띄워져 있고 오른쪽에는 시험 문제가 띄워져 있어서 필요한 공식이나 이론 같은 거를 그때그때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과목 자체가 많다 보니까 핸드북도 뭐 500페이지, 700페이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북 포맷, 컨텐츠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럴 땐 이 공식을 쓰고 이럴 땐 몇 점 몇 점 몇 절을 봐야 된다라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공식을 외우지 않는 대신. 캐나다에도 각 주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각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온타리오주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인데 왜 미국 라이센스를 준비를 하냐면 이 시험 자체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험은 정보가 더 없어서 사실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게 제한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정보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시험 주관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해서는 캐나다보다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정보를 얻기 쉬우세요. 후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하고 제가 캐나다 몇몇 공학협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으면 트랜스퍼 가능하다 라고 피드백이 온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 미국 PE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캐나다 PE 라이센스로 트랜스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요거를 트랜스퍼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리면 취업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기 제가 있는 런던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윈저라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윈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제조업 기반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랑 업종이 이쪽에 좀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PE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제가 기계공학 쪽인데 기계공학은 이제 PE 시험이 세 분류로 나뉘거든요. 이 연료체 쪽이랑 기계 설계 쪽이랑 그다음에 HVAC, 냉동공조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사실 자료가 제일 많은 게 연료체 쪽이라 연료체 쪽으로 선택을 했고 제가 연료체 쪽으로의 사실 커리어가 있진 않아서 연료과 기초부터 공부를 했고 그 개념을 잡는데 좀 아직도 좀 애를 먹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험이다 보니까 단위계가 미국 단위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MKS, IS 단위계가 아니고 파운드, 피트, 인치 이런 거기 때문에 단위 변환에도 익숙해야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